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이론물리학자 제프리 웨스트는 생명의 본질을 규명하는 독특한 통찰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는 저서 스케일을 통해 동물과 식물,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에 적용되는 숨겨진 법칙을 밝히며 복잡한 생명계의 이면에 일관된 수학적 질서가 존재함을 주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바로 심장박동 총량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동물의 평균 수명이 달라도 평생 심장이 뛰는 횟수는 약 15억 번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분당 1,500회를 뛰는 따쥐는 약 2년을, 분당 30회 뛰는 코끼리는 약 70년을 삽니다. 두 동물의 심박수를 계산해보면 총량이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인간의 경우 현대의학과 기술 덕분에 평균 심박수는 약 25억 번에 이르렀지만 이 역시 자연 법칙의 예외적 사례로 보아야 한다고 웨스트는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또 하나의 법칙, 바로 호흡 총량 법칙입니다. 포유류 동물은 종류를 불문하고 평생 약 10의 16제곱번, 즉 1경번의 호흡을 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수명이 짧은 동물일수록 빠른 호흡을, 수명이 긴 동물일수록 느린 호흡을 유지합니다. 생명이란 결국 정해진 에너지 소비 총량을 분배하며 살아가는 셈입니다. 웨스트는 이러한 법칙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에너지 대사와 물리적 한계로부터 비롯된 수학적 패턴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를 4분의 1 지수 스케일링 법칙으로 설명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동물이 다른 동물보다 몸집이 2배 크다면 필요한 에너지는 2배가 아니라 약 75%만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 몸집이 커질수록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구조로 진화해 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프랙탈 구조라는 수학적 개념이 깊이 관여합니다. 나뭇가지나 혈관처럼 반복되는 자기유사 패턴이 생명체 내부에 형성되며 이를 통해 생명은 최소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순환과 전달을 이뤄냅니다. 결국 크기, 심박수, 호흡, 대사, 수명 등 생명의 다양한 요소가 일정한 비율로 연결되는 이유는 프랙탈이라는 숨은 질서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수많은 생명체들이 개별적인 존재 같지만 그 생장과 소멸에는 자연이 숨겨놓은 정교한 수학과 생명의 신비가 녹아 있습니다. 특히 모든 포유류의 심박수가 15억 번이라는 데에서는 15수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우주 창조의 설계도인 하도의 중심에 있는 10토와 5토는 천지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부모인 상제님과 태모님 자리입니다. 생명을 낳고 기르는 우주 일련을 지속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천지 조화의 본원인 중앙 50토의 수가 심박수 15억 번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동양 상수 철학의 신비한 법칙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은 매년 조금씩 늙는 것이 아니라 50세 전후를 기점으로 급격한 노화 전환점을 맞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중국과학원 동물학연구소의 류광희 연구팀이 발표했으며 국제학술지 셀 최신호에 게재됐습니다. 연구팀은 뇌 손상으로 사망한 14세부터 68세까지의 중국계 성인 76명의 장기 조직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심혈관계, 면역계, 소화계 등 8개 주요 기관의 장기 조직이었으며 나이별 단백질 구성 변화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질병과 관련된 단백질 48가지의 수치가 연령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호르몬을 생성하는 부신에서는 30세부터 단백질 조성의 변화가 시작됐으며 이는 호르몬 균형 붕괴와 전신 노화의 가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45세에서 55세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 심장에서 온몸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대동맥을 포함한 조직에서 단백질 수치가 급변했고 특히 GAS6라는 단백질은 노화를 유발하는 핵심 인자로 관측됐습니다. GAS6는 생쥐 실험에서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단백질을 생쥐에 주입하자 노화가 빠르게 진행됐으며 GAS6가 혈관을 통해 몸 전체로 퍼져 전신 노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가설도 제시됐습니다. 연구팀은 GAS6 외에도 이와 유사한 노화 촉진 단백질 후보군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류광희 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사람의 노화가 선형적이 아닌 50세 전후에서 가속되는 비선형적 패턴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공통된 노화 경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스탠퍼드대의 선행 연구와도 일치합니다. 스탠퍼드 의대 마이클 스나이더 박사는
앞서 44세와 60세를 인간 노화의 변곡점으로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중국 연구에 대해 기존 데이터와 매우 잘 부합하며 호르몬과 신진대사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한 개념과도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노화의 정확한 시기와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이 최근 대한해협 동수로를 통과했으나 한국과 일본 군 당국 모두 이를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관영방송 CCTV가 지난 7월 27일 방영한 군사 특집 시리즈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중국 공군의 엘리트 부대인 제1항공여단이 바시 해협과 대한해협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대만 주변을 순찰 중인 장면이 포함됐습니다. CCTV는 전투기 기종이나 정확한 작전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영상 곳곳에 등장한 기체는 J-20으로 추정되며 해당 부대가 J-20을 가장 먼저 배치한 부대라는 점에서 사실상 J-20이 이번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SCMP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J-20이 통과한 대한해협 동쪽 수로가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 내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역은 한미일 3국의 첨단 레이더 시스템,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주요 감시망이 집중된 전략 요충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이 J-20의 통과를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중국 내에서는 자국 스텔스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 블로거 달란 샤오스는 쓰시마 해협 전역이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 감시 범위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J-20이 포착되지 않았다면 이는 스텔스 성능이 실전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8월 1일 J-20 임무를 공개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일본을 겨냥한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양국은 동중국해 상공에서 군용기 근접 비행을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은 바 있습니다. J-20은 2017년부터 실전 배치된 중국 최초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미국의 F-22, F-35와 견줄 수 있는 기체로 평가됩니다. 쐐기형 노즈, 내부 무장창, 레이더 반사 최소화를 위한 곡선 설계 등 최신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있으며 현재 연간 약 120대가 생산 중이고 올해 말까지 약 400대가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J-20의 이번 비행은 단순한 무력 시위 그 이상으로 동북아 지역의 레이더 방공망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 필요성과 더불어 영내 군사적 긴장감이 한층 높아졌음을 시사합니다. 지구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식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인공위성 그레이스와 그 후속 위성이 지난 20년간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지역에서 물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연구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을 포함한 국제공동연구진에 의해 진행됐으며 최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드에 발표됐습니다. 연구진은 북반구 전역에서 육상 수분 손실이 극심하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미 서부 해안, 미국 남서부, 중앙아메리카, 중동, 동남아시아가 가장 큰 피해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기존의 습한 지역으로 알려졌던 곳들도 이제는 건조해지거나 적어도 예전만큼의 습도 상승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75%가 담수 부족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과 위생 그리고 기후변화 회복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같은 현상이 이미 건조한 지역의 사막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이 물 손실이 단순한 강수량 부족뿐만 아니라 지하수의 과잉 사용에서 기인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처럼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퍼올리는 지역에서는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식량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구진은 지하수의 과잉 사용이 육상 저수량 감소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기온 상승 효과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연구는 지구의 해수면 상승 원인 중 하나로 빙하의 융해보다 육지의 물 손실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만큼이나 수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식수가 매년 눈에 띄게 사라지고 있는 지금, 이는 단지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닌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실존적 위기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